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자,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율 분석법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선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용어죠. 이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를 출제를 하는데 시험 문제는 대부 비율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는 담보 인정 비율로 출제를 또 많이 하죠.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인데 또 대부 비율을 용어가 많아요. 또 평가 이론에서는 저당 비율, 또 한번 투자 이론에서 저당 비율로 한번 또 출제했었죠. 또 융자 비율이라고 합니다. 융자 비율. 융자 비율인데 론은 대출금이죠. 투 밸류 뭐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로서 LTV. 꼭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꼭 뭘로 나온다? LTV라는 용어를 꼭 우리가 갈로 안에 써줍니다.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중도 상환 시점에서는 부채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말하죠.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또는 자산 가치,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가치면서 이 시장 가치인데 부동산 가격 기준, 자산 가치 이 기준으로 우리는 대출 규모를 결정하죠. 자, 이 부동산 가격, 우리가 부동산 가격, 자산 가치 또는 시장 가치를 기준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해 주는 게 대부 비율입니다. 소득과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40%면은 부동산 가격에서 최대 4억까지는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자,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높다.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요.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다는 것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높아지죠. 구매력이 높아지면은 부동산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수요는 증가합니다.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또 투자에 있어서의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자, 이 투자의 지렛대 효과도 커지지만은 또 원리금 상환 부담, 주택 수요자인 이 차입자에 있어서의 원리금,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죠. 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은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반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커지죠. 이것을 우리는 위험의 지렛대 효과인데, 자, 위험의 이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자, 위험의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을 대부 비율에서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부동산 가격이 우리는 10억이에요. 10억 원인데 대출을 우리가 6억을 받았어요. 6억을 우선 받았는데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서 10억 원이 우리 반토막 나서 5억 원으로 하락을 하면 5억에 6억이니까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100%를 초과할 수 있다. 또 대부 비율이 높으면은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자, 또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이 자기 자본, 지분이죠.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타인 자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자, 이때 기업에 있어서의 재무, 제표에서 우리가 차변인 자산은 대변인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구성됐는데 이 분모는 지분이기 때문에 이 자본금, 이 자본의 총계죠. 이 자본의 총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자는 부채의 총계를 의미하죠. 자, 이 지문도 우리가 출제를 잘하고 이 지문도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대출금. 자, 대출금이 주어졌는데 이 대부 비율 LTV가 주어졌고 우리가 부채 비율이 주어졌죠. 자, 대부 비율이 대출금이 제로다. 부동산 가격 10억이다. 자, 부동산 가격 10억 원이다. 부동산 가격 10억 원 중에서 대출금이 제로면은 여기에 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제로다. 타인 자본 제로면은 또 부채 비율도 0%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대출금이 2억이라고 하면 얼마죠? 자, 10억에 2억이면은 대부 비율은 20%가 되는데 자, 타인 자본이 2억이다. 자, 10억에 2억이면 자기 자본은 8억이죠. 4분의 1이니까 25%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출금이 6억이면 10억에 6억이면 60%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타인 자본이 6억이면 우리가 자기 자본은 4억이니까 4분의 6이에요. 2분의 3, 150%가 되죠. 자, 대출금이 4억이 늘어서 대부 비율은 40%가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125%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또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LTV도 많이 나오지만 DTI라는 용어가 있어요.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 자, 총 부채 상환 비율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죠.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차입자, 차주의 상환 능력, 차입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게 DTI입니다. DTI는 차입자의 뭐를 기준? 소득 기준. 자, 차입자의 소득 기준으로 이 대출 규모를 결정하죠.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게 DTI입니다. 그래서 차입자에 있어서의 연간 소득,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주택 담보 대출 받았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인데 자, 여기에다가 만약 기타 뭐 신용대출을 뭐 받은 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뭐를 더해준다. 요걸 또 더해주면 되겠죠. 뭐를? 이 기타, 만약에 기타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액, 이자 지급액을 더해주면 돼요. 만약 기타 부채가 있으면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을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 기타 부채가 있다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이 두 가지를 대출 승인,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자, 이 두 가지의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를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여기서 주의될 것은 원리금 상환액은, 자,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우리는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건데, 자, 이 수식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이 수식을 여기에 대입시켜줘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우리는 모두 충족시켜주는 문제를 또 자주 출제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 현금수지 비율이라고 하죠. 자, 유효 조소득에 대해서 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이 값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요 채무 불이행률이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모 분자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자, 또 27회 시험에 출제된 또 계산 문제죠. 영업경비 비율을 물었죠. 자, 영업경비율은 가능조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영업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즉 가능조소득에서 영업경비가 높을수록 생산성은 낮죠. 이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자, 여기서 또 소득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소득 비율은 또 가능조소득에서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겠고, 또 공실률은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 이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이 영업경비 비율과 소득 비율과 공실률 다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 분모는 가능조소득이고 분자는 영업경비의 순영업소득 더해주면 유효총소득에다가 공실률을 더해주면 가능조소득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가능조소득 약분되니까 1입니다.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과 소득 비율, 공실률이 더해주면 1이라는 것도 하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또 매년 거의 출제하는 또 용어 중에 하나가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 또는 부채 감당 비율을 의미하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 비율인데 이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얼마가 되는가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요.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 지불 능력은 충분하다.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당 투자자인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죠. 자, 이 값이 1에 가까이 갈수록, 자, 1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죠? 1에 가까울수록 분모 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니까 차입자와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뭐 할 때? 1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금융기관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자, 이 부채 감당률인데 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이 DTI나 LTV는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죠. DTI와 LTV를 이용했을 때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또 LTV와 부채 감당률을 묻는 거죠. 자, LTV와 부채 감당률을 물을 땐 요거는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자, 이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는데 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또 최대 금액 얼마냐. 또 여러분 2번 출제했었죠. 또 27회 시험에도 출제했는데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묻는 내용이죠. 자, 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건데 부채 서비스액은 또 뭐다?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또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또 대출금액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죠. 자, 이 수식을 여기에 대입시켜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관련해서 올해 시험에 여러분이 항상 시험에 LTV와 DTI 이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구하는 유형의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금융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